요 261명으로 구독자가 늘었거든. 기분이 째져 아주 그냥. 야, 우리 학원 선생님들 중에 내가 구독자 1등이야. 저기 앞에 한기찬 선생님 내가 구독자 이겼어. 구독자 수로 내가 이겼어. 한기찬 쌤 이겼어 내가. 뭘 도토리. 야, 100명 이상 차이 나요. 내가 훨씬 위야. 이런 거 하면 한기찬 선생님 신경 안 쓰시겠는데 내가 한참 위야. 유튜브는 나보다 먼저 시작하셨는데 구독자 수는 내가 한참 윗니다. 장난이고. 행복해서 요즘 구독자 올라가는 소리가 너무 행복해. 그 어느 정도 늘면은 돈 되는 거 알지? 기분 째져. 부수익이 생겼어 요즘. 행복. 그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 영상 하나가 몇 천만인가 100만인가 하나 찍으면은 그때부터 돈 들어와요, 수익 창출. 근데 나는 수업 영상이라서 광고는 안 들어와. 하나도 광고는 안 들어와. 불쌍하지. 아이패드 언제든지 환영인데.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아이패드 여기 대놓고 여기 붙여주고 홍보해 줄 수 있어. 아니, 뭐, 그건 장난이고. 자, 이제 2학년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오늘 거부터는 이제 공개로 해서 올라갈 거니까 언제든지 니네가 그냥 유튜브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1도 이제, 중2년도 초육도 이제 중1 거 들어가니까 걔네들 중1 거부터 내가 공개로 해서 지금 올리고 있거든? 너네도 마찬가지 공개로 해서 올릴 거야. 그리고 이번 2학기 때부터는 내가 시간을 정확하게 쪼갤 거야. 잘 봐. 35분, 45분, 45분. 요렇게 갈 거야. 됐니? 35분 동안은 2학기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35분 동안은 첫 번째로는 테스트를 봅니다. 뭐 늘 봤던 대로 주간 테스트를 보고 하겠죠. 그래서 주간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숙제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는 거를 할 건데, 그래서 숙제 피드백을 할 건데, 이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숙제를 안 해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맨날 안 해오고 숙제를 대충 해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뭐 두리번거려. 본인이 제일 많이 했으면서 오늘 안 오네. 그쵸? 오늘 안 오네. 그래서 어쨌든 숙제를 안 하거나 숙제를 대충 해서 35분 동안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몰라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냥 급하게 와다다다 해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을 이번에 좀 싹 다 근절하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숙제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2학년 2학기 과정은 그렇게 공부했다가는 문제 다 틀려요.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좀 내용이 많이 심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심오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단원이 돼서는 안 돼요. 막 급하게 숙제하고 막 그런 단원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니네 테스트 보는 동안 숙제 상태를 검사를 할 건데 그 숙제 상태 검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찝찝하다 싶으면 그냥 가짜없이 다 남겨버릴 거예요. 뒤에 고등부하는데 시간 동안. 알겠니? 한 8시 50분까지는 나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를 받다가 8시 50분 되면 이제 자습을 하러 가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대상자에 걸리면은 8시 50분까지 나한테 직접 여기서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피드백을 받다가 8시 50분이 되면 넘어갑니다. 저기 자습실로. 그래서 자습실로 넘어가서 9시 40분까지 오늘 숙제를 포함한 안 된 것들을 다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이제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믿고 니네에게 자유를 줬더니 개판을 치는 것들이 있어서. 특히 기말고사 때 개판을 많이 쳤죠. 중간고사 때는 덜 쳤는데. 그래서 기말고사 때 개판을 많이 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안 밀리려고, 진도 안 밀리고 너네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엄청 잡아먹고 막 그런 상황들을 지금 현재 방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좀 그렇구나 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숙제 피드백을 할 건데 숙제가 빨리 끝난 애들이 있겠지. 그런 아이들은 매 시간마다 그냥 전 단원들을 복습할 수 있도록 요렇게 이런 복습 프린트들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일단 2번씩은 공부가 되게끔. 됐죠? 그래서 알아서 2번씩은 공부가 되게끔 할 거니까 어쨌든 그거를 좀 활용할 거고 복습 문제들은 많이는 안 드려요. 한 10분,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만 드릴 거예요. 매 시간. 알겠지? 다 한 사람들 대상으로. 다 한 사람들 대상으로 10문제, 15문제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간단한 복습지랑 다 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숙제를 잘 해오시고 그 다음에 약간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우리는 현재 1, 2회독을 같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1, 2회독을 같이 하는 와중에 확실한 거는 너네가 문제 푸는 양이 남들보다 훨씬 많아질 거야. 1, 2회독 하는 애들 치고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니네가 2회독, 즉 유형연습책을 나갈 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크게 느끼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좀 그렇게 나가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45분 동안은 진도 나갈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45분 동안 진도를 나갈 건데 이제는 조금 차이를 두려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번 기말고사 때 했을 때 조금 괜찮았던 게 뭐였냐면 2-1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둘 하나로 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개념 먼저 쫙 나가고 2회독으로 해가지고 유형연습책을 한 8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한 3, 4주 정도를 쫙 달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복습도 좀 되는 것 같고 보니까 함수할 때 좀 내가 너네 많이 좀 그렇게 해서 했잖아. 근데 함수할 때 보니까 유형연습 돌리니까 확실히 좀 복습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함수할 때. 그래서 물론 이번 기말고사 때는 되게 급하게 유형연습을 나가가지고 나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이젠 좀 여유롭게 진도를 나갈 예정이에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쪼갤 거냐면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5주 잡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7월 둘째 주야. 그럼 7월 둘째 주에서부터 확실하게 5주면 우리가 여기는 7월 2일부터 언제까지로 잡을 거냐면 8월 8일까지로 잡을 건데 이 8월 8일까지 이 책 좀 펴볼래? 8월 8일까지 이 책만 나갈 거야. 됐니? 여기까지 했냐? 화목도 모두 다 이 책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먼저 다 뺄 거야. 1회독을. 그리고 이 책을 나갈 때 내가 어디까지 지금 이제 뺄 거냐면 그때 8월 8일까지 하면은 총 15번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학원 방학 하루 빼면은 14번 정도 돼요. 그럼 14번의 시간 동안 나는 어디까지 현재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나의 목표냐면 그 4단원 있지. 닮음의 응용. 닮음의 응용. 거기 단원이 있을 건데 그 단원을 다 나갈 수는 없고 아마 무게중심 전까지는 확실히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있지. 그 단원까지는 나갈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조금 더 걸리면 어쨌든 한 주 정도는 더 쓸 거야. 그래서 학원 두 번째로 쉬는 날이 8월 14일 주예요. 8월 15일 주. 그때 8월 15일부터 쉬어요 또. 그러니까 너네도 하루 더 쉰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8월 15일에 한 번 더 쉬니까 그래서 그 8월 15일 그 주 전까지는 해서 확실한 거는 어쨌든 무게중심 전까지 다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너네가 지금 현재 중간고사가 2학기 중간고사가 추석이 9월에 끼는 바람에 대부분 다 10월 초예요. 9월에 시험 보는 학교는 거의 없고요. 다 10월로 지금 현재 밀렸더라고 추석 때문에. 그래서 추석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로 다 밀린 상태라서 아마 기간이 조금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3주 정도를 잡아서 3주 정도면 총 9번의 시간이거든? 9번의 시간 동안 유형 연습을 통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으로 나간 거보다는 조금 덜 나가겠지만 확실한 거는 유형 연습책으로 내가 어디까지는 확실히 끝낼 거냐면 닮음. 그러니까 삼각형의 닮음 조건까지 다 나갈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한 3주 정도를 더 나가고요. 진도를 더 나가고 그 3주 정도 나간 다음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3주 정도 나간 다음에 시험 대비 교재를 들어갈 건데 시험 대비 교재는 내가 설명해 주는 건 2주밖에 안 될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 교재에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 교재는 완벽하게 너네가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만들 거고 이번 기말고사에선 급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풀고 근데 끝내진 못했잖아 우리가. 그쵸? 끝낸 사람도 있고 못 끝낸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이제 기말고사 대비 교재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낸 사람도 있고 못 끝낸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그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래서 좀 시스템을 바꿔서 적어도 유형 연습 나갈 때는 어쨌든 진도를 좀 많이 나가놓고 유형 연습 들어갈 때는 먼저 숙제를 많이 내줄 거야 내가. 그러니까 너네가 먼저 풀어와.
그러면 내가 채점을 해주고 내가 생각했던 주요 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그건 기말고사 때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시험 대비 교재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갈 건데 그거를 하면서 동시에 개념 설명을 해서 혹시나 너네가 까먹었던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을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갈 거고 그러면서 시험 대비 교재를 내가 2주만 잡은 이유는 뭐냐면 시험 대비 교재는 그 기출문제 중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내가 그냥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을 설명하진 않고요. 어려운 문제들을 설명을 해서 쉬운 문제들은 그냥 니네가 혼자 치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할 거고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출 거야. 이번 중간고사부터는. 그렇게 해서 3회 독재에는 고난도 문제들을 풀므로써 다른 반들에서 하는 요 책에 좀 효과를 얻으려고 해요. 이 책에서 얻는 효과를 우리는 시험 대비 교재를 대체해서 얻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효과를 좀 얻을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내가 이번 니네 기말고사 시험지를 보면서 느낀 건 이 책을 돌리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중간고사 때는 이 책 비스무리한 것까지 우리가 3회독을 정석적으로 돌렸어. 그러기 때문에 니네가 중간고사 때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 근데 기말고사 때는 급하게 나갔다 보니까 조금 3회독이 미흡했던 점이 있던 건 나도 알아요. 그래서 3회독이 조금 미흡했던 점을 내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 아쉬워요. 이번 기말고사 시험 대비가. 물론 기간이 촉박했고 내용은 많았고 너넨 정시초를 놨고 너네들은 정시초를 놨잖아 5월달에. 그쵸? 니들은 정시초를 놨고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되게 아쉬웠던 시험 대비였거든요. 이번 기말고사는. 그래서 기말고사는 내가 생각해도 좀 많이 아쉬웠던 유일하게 3회독을 못한 게 니네예요. 너네 반을 제외하고는 다 모든 반이 3회독을 끝냈어요. 심지어 되게 늦게 개강한 고일반도 2회독까지는 완벽하게 했어. 걔는 2회독까지는 완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좀 그런 걸 좀 시키겠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잡을 거고 니네는 좀 이번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2학기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의 텀이 조금 길죠. 한 1, 2주 정도 더 가니까. 그래서 조금 길거든요. 1, 2주 정도 더 가니까.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할 때도 이렇게 해서 조금 여유롭게 나갈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요 8월 8일까지의 주 이때까지 해서 여러분들 교재의 3분의 2를 끝내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이 여름방학 때 진도를 많이 나가놔야 너네가 10월 11월 학기 중이 됐을 때 덜 풀어져. 그리고 니네가 부담을 안 느껴. 학습적인 부담을. 알겠지? 그래서 니네가 그때 가서 학습적 부담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잘 쫓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잘 수행을 하려고 한 내가 그걸 이제 잘 이끌려면 너네가 적어도 숙제는 제대로 해와야 돼. 그래서 숙제 피드백이랑 이거 하는 시간 내가 35분 무조건 끊는 이유도 이 진도를 효과적으로 나가기 위해서고요. 됐죠? 안 되면 남기는 거야. 안 되면 남는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야. 아무리 봐도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 남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는 거에 대해서 저 오늘 안 남고 싶어요. 없어 그런 거.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평소에 안 하면은 남는 거고요. 평소에 잘해오면 안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해오세요. 그러면 안 남을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갈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너네한테 지금 이제 학습의 필요성 그리고 왜 평소에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가의 필요성을 좀 얘기를 하자면 2학년 2학기는 총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아이들 대표적인 친구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2학년 2학기에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중간고사로 어디까지 볼 거냐면 닮음까지 들어가는 학교는 굉장히 적을 거고요. 닮음까지 들어가는 학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삼각형의 성질과 사각형의 성질이라 해서 얘네들을 묶어서 하나의 대단원 도형의 성질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중간고사는 이것만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시험 범위가 역대급으로 짧고요. 내용 자체가 안 어렵고요. 하나 빼고 외심 내심 제외하고 안 어렵고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확 오르는 단원이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는 여러분들이 역대급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물론 어려운 문제까지 다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락을 갈 일은 없어요. 여기 단원 자체가 해보면. 중하위권 애들도 점수가 확 오르는 단원이 여기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심지어 수학을 포기했던 애들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진짜 잘 봐요. 왜냐? 지금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은 대부분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겹쳐.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단원의 대표적인 게 이거야. 너네 책 펴봐. 지금 4쪽. 책 4쪽 펴봐. 여기 4쪽 보시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쵸? 근데 니네가 이등변 삼각형을 모르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모르지 않잖아. 그러면 외심, 내심 배우거든? 그럼 끝이야. 첫 번째 단원 끝나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외심, 내심 배우면은 첫 번째 단원 끝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원이 사각형인데 얘는 더 가관이야. 평행사변형이 뭐예요? 사다리꼴이 뭐예요? 직사각형이 뭐예요? 정사각형이 뭐예요? 이거밖에 안 배워요. 더 가관이야. 더 쉬워. 그러니까 여기는 애들이 자신감을 얻어요. 예! 나는 2학년 2학기 수학을 하면은 개꿀! 이런 느낌이야. 여기는 진짜 쉽습니다. 숙제 10분만 써도 초고난도 문제 한두 개 제외하고는 다 풀어요. 어려운 것들 제외하고 조금만 그림을 살펴보면 풀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그렇게 어려운 단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 근데 그럼에도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죠. 처음부터 도형을 되게 싫어했던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아이들은 어려워하는데 그런 아이들 제외하고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워하는 단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할 때는 쉬울 거야. 근데 2학년 2학기의 행복은 여기까지야. 그 다음이 아마 여기 중간에 좀 들어가는 학교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닮음을 좀 빼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거고 중간고사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중간고사 때 닮음을 빼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아마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 들어가긴 할 건데 니네가 기말고사 범위를 해봐. 그럼 여기 닮음은 좀 어떤 느낌을 받을 거냐면 얘가 왜? 이런 느낌 되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야 뭔가. 엄청나게 추상적이고 얘가 왜 이렇게 돼야 돼? 라는 거를 설명을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하는 게 대부분의 증명 과정이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도형이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닮음입니다를 하나의 코스를 밟아서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닮음이 생각보다 빡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칩니다. 헥헥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대단한 친구가 하나 더 있죠. 이 친구. 물론 이 친구는 지금 현재 힘이 빠질 대로 빠져서 일부 교과서는 중간고사 때 볼 수도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 선배들 봤을 때 일부 교과서는 원래는 닮음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닮음 전에 내버려서 그 삼각형의 성질이랑 묶어서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네 교과서도 내가 좀 한번 집에 가서 내가 조금 더 살펴볼 건데 만약에 좀 그런 교과서가 있다면 얘를 닮음하기 전에 먼저 끌고 와서 얘기할 수 있어. 삼각형 끝나자마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삼각형 끝나자마자 끌고 와서 이거를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걸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이 친구는 힘이 많이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그래도 좀 할만하신데 저 친구는 문제야. 닮음이라는 거 자체가. 특히 닮음과 피타고라스가 섞여버리면 그때부터는 환장하는 문제들이 출몰 합니다. 속 터지는 문제들밖에 출몰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고등학교에도 연계가 되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 그런 도형을 좀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친구에서 시련을 느껴.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원이 니네 수능 범위거든요. 이건 지금 수능 보잖아요. 여기까지는 수능을 보진 않아요. 얘는 진짜 수능 봐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또 배우니까. 똑같은 걸. 얘는 진짜 수능을 봐요. 그럼 마지막 이제 수능에서 다루는 단원이 있어요. 경우의 수와 확률. 근데 이 친구 너네가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친구 들어가면 내가 개념 설명해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어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을 하면서 국어를 왜 해야 돼? 이 생각을 엄청 많이 들 거야.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 점수가 확 떨어질 거예요. 엄청 떨어져요. 특히 여기. 내가 설명해주는 말이 왜? 엄청 생겨요. 질문이. 내가 많이 가르쳐보면 고3 애들도 심지어 야 이건 이렇게 써야지. 왜?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고3 애들도 그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고 니네들도 그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애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애들이 많다라는 건 굉장히 내용 자체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딱딱딱딱 떨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야.
딱딱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뭐냐면 너네가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 닮음 일부 남은 거랑 얘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1회독 할 때. 확률에 집중하려고. 왜냐면 확률에 집중을 해서 확률을 너네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놔야 2학기 기말고사는 확실하게 그래야 점수가 올라요. 닮음도 닮음인데 확률 마스터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닮음은 잘해. 확률은 진짜 못해. 이게 상위권에서 되게 많이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근데 상위권에서 그게 되게 많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얘들은 문제를 읽는 걸 싫어해. 근데 확률은 문제를 읽어야지만 답이 나와. 뭐냐면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랑 1차 부등식의 활용 같은 문제가 그냥 대단원인 거야. 확률은. 그게 그냥 대단원으로 연결돼 있고 그게 한 단원 내내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 다 섞어놓은 게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집니다. 엄청 무너져요. 거기는 도형이 별로 없어요. 다 그림도 없고 다 글밖에 없어요. 문제가. 풀이 되게 짧아요. 내가 설명해주는 거 한 줄로 끝나는 거 되게 많고요. 심지어 몇 개 내가 암산하고 끝나는 것도 많아요. 그 정도로 풀이가 없어요. 경우의 수와 확률은.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내가 너네한테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경우의 수랑 확률이라는 단원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네가 처음으로 느끼는 어떤 것이 있을 거냐면 막막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할 거예요. 개하면서 진짜 많이 답답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답답하고 막 그럴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얘는 그런 단원이야. 그래서 내용이 되게 추상적이라서 너네가 활용할 때 식 왜 이렇게 세워요? 이런 거 많이 질문했잖아. 너네 나한테. 식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질문 많이 했잖아. 실제 고등학교 1학년은 이번에 경우의 수를 봤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나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본 게 경우의 수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든요.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거 식 세우는 거 아니라고. 얘는 문제를 읽고 상황을 이해해서 그 맞는 연산을 니네가 쓰는 거예요. 어차피 더하기 곱하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하기를 쓸 거냐 곱하기를 쓸 거냐는 니들이 고르는 거야. 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네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쳐야 니네가 점수가 올라요. 그렇게 안 가르치면 점수가 안 올라요, 절대. 참 희한하죠? 참 웃긴 단원이지. 니네가 했던 거랑 되게 달라요, 지금. 그래서 너네가 여기는 개꿀, 여기서부터 아유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쟤랑 비슷하니까 할만해. 여기? 뭔 말이야? 이렇게 될 확률이 가장 높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시간 많이 쓰려고 할 거고 여기에서 내가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엄청 줄 거예요. 확률 들어가면은. 프린트 엄청 줄 거고 심지어 수능 문제도 미리 보여드릴 거예요. 됐니? 왜냐면은 중학교의 개념을 가지고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의 문제들은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면 수능 문제 일부는 풀 수 있어요. 특히 확률은. 됐습니까? 그래서 확률의 일부는 좀 풀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3이 그런 문제들이 꽤 나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2학년 2학기가요. 남들이 생각해도 수학 선생님들이 모두 다 바라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놓치면은 안 되는 단원이고 실제 고등학교 가서 연계가 되게 많이 되는 단원은 2학년 2학기예요. 1학년 2학기보다도 2학년 2학기가 훨씬 더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내가 설명해 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되잡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시작이 되는 이 순간부터는 그냥 매 순간 진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본인의 머리 믿지 마시고요. 도형은 절대 여러분들 머리로 풀리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진짜 많아요. 특히 닮음도 그렇고 삼각형, 사각형도 그런 경우가 많아. 근데 이유 안 찾고 답 찾는 거에만 집중하잖아. 절대 니네 실력 안 늘어요. 시험 때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건 모래성 쌓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답만 찾는 거에 집중하는 건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래성은 어떻게 돼? 파도 딱 만나면 어떻게 돼? 무너지지. 학교 시험이라는 파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학교 시험을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2학년 2학기예요. 거기서 무너지고 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대표적인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네한테 뭐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는 프리노트 안 쓰면 프리노트 당일날 다 쓰고 가게 할 거야.
프리노트가 잃어버렸어. 프리노트 매 순간마다 사기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프리노트나 매 채점하는 그 순간의 숙제도 프리에 내가 집중을 할 거예요. 답보다는. 알겠니? 프리에 집중을 해서 찍었는데 맞춘 답 있죠? 난 다 틀렸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답만 쓰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알겠어? 답만 쓰지 마시고 프리를 써오세요. 왜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를 적어도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은 해와. 그러니까 숙제에 여기 와서 30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전날에 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학교 끝나고 시간 좀 있잖아. 학교 끝나고 시간 있으면 차라리 집에서 1시간 30분은 최소한 잡고 좀 하세요. 알겠니? 1시간 30분은 최소한 잡고 하세요. 지금 적어도 이 개념 유형 나가는 요 시간에는 숙제가 안 많잖아요. 너네도 해봐서 알지만 내가 숙제 많이 안 내잖아요. 개념 유형 할 때는. 그 이유가 처음 할 때 제대로 싸우라는 것도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처음 할 때 제대로 공부 좀 하라고. 그래서 일부러 숙제를 덜 내주는 것도 있단 말이야, 지금은. 알겠니? 숙제를 일부러 그래서 덜 내주는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좀 체킹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진짜 딱 하나 뭐냐면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숙제 답만 막 이렇게 다다닥 답 이거 조금만 모르겠으면 발표 안 좋아요. 절대 안 좋아. 그러니까 몰라? 한 문제에 10분 잡아. 알 때까지 파고들어봐.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 그래도 10분 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모른다고 체크를 해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오세요. 이번 방학은 그거를 좀 잡을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야 너네가 이게 지금 이제 콘크리트로 세우는 거라서 그래야 니네가 파도나 아니면 태풍이 오든 뭐가 오든 안 무너져.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번 2학년 2학기는 너네가 느끼기에도 저 사람 왜 이렇게 빡세가 많이 생각이 들 거야? 왜 이렇게 빡빡해? 많이 들 거야 생각. 근데 빡빡하게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여기는. 그건 니네가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알겠지? 유도리 없고 애누리 없고 나가고자 하는 건 다 나갈 거고 숙제 검사 남들보다 더 빡세게. 그러니까 니네가 2학년 1학기 때 내가 검사했던 것보다 더 빡세게 검사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빡셀 건데 대신 확실한 건 있어. 불만 없이 내가 얘기하는 것들 그대로 잘 쫓아오잖아요. 이번 2학년 2학기 거는. 확실한 건 내가 어떻게든 니네 90점대까지 멱살 잡고 올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오면. 알겠죠? 90점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100점 받는 거는 그날의 컨디션 이런 것들도 이게 있으니까 100점까지는 내가 자신은 못하는데 90점까지는 확실하게 올려줄 수 있거든. 내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 커리큘럼 과정에는 너네한테 심화 문제까지 3회독을 안정적으로 보여준다가 이번에 좀 강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강하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너네는 좀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개념 노트 들고 오시고 알겠죠? 개념 노트 들고 오시고 없으면은 데스크에서 사. 1,500원이래. 알았지? 개념 노트 없으면 데스크에서 사. 화요일날. 알겠죠? 나한테 개념 노트 낸 사람은 없었어. 나한테 낸 사람은 없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개념 노트 없잖아. 그 6쪽 있죠? 6쪽에 우리 책에 개념 노트라고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빈칸 같은 게. 거기다가 좀 오늘 좀 정리하시고 있는 사람들은 개념 노트 있는 사람들은 개념 노트에다 정리하시고 알겠죠? 자, 없는 사람들은 거기다 정리하시면 돼요. 있는 사람은 개념 노트에다 정리하시고 알겠죠? 너 들고 와. 알았지? 자, 오늘은 이제 삼각형이라는 과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삼각형은 사실 하나로 퉁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삼각형이라면은 여러분들 삼각형의 종류를 얘기해봐.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삼각형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뭐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냐면 첫 번째 제일 큰 범주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얘는 삼각형 이렇게 주어져 있는 친구 A.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삼각형의 세부 분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그 2가지도 사실은 큰 범주가 있고 작은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 큰 범주랑 작은 범주를 이해를 해주기만 하면 삼각형은 끝이야. 개통도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해서 같이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은 그 삼각형에는 우리는 어떤 삼각형을 가질 수 있냐면 이렇게 그려봤더니 우연찮게 여기 있는 양편 2개의 변의 길이가 같을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것처럼 2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6글자 무슨 삼각형이라고 한다?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이등변 삼각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죠.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 그걸 우린 5글자로 무슨 삼각형이라 그래? 그래, 직각삼각형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직각삼각형.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잡힐 수가 있고요. 그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범주 안에 두 변이 아니라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도 되는 거지. 그럼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니까? 그치, 정삼각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분화해주게 되면은 뭐야? 끝이야. 그럼 오늘은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냐면 그 첫 번째 삼각형.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첫 번째 삼각형인 이 친구한테만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증명, 성질, 정의 얘네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고1 과정입니다. 고1에서 배우는 내용이지만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적어드리는 것부터는 여러분들 정리해서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부터는 정리해서 오시는데 첫 번째 주제. 이건 고1에서 원래 배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니들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요 용어를 학교 수업 시간에 써도 됩니다. 바뀌었어요, 교육과정이.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얘네들을 써도 되고 이걸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도 돼요. 바뀌었어요, 많이. 그래서 이 세 개부터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닮음 이 세 가지 코스를 진행하면서 나오게 되는 용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용어 세 가지는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용어가 바로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성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증명이에요. 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적으면서 오려면 적으면서 와도 돼. 대신 다음 시간부터 볼펜 들고 다녀, 라유라. 알았지? 아?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정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정의입니다. 얘는 뭐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정의는 그냥 진짜 이거예요. 그냥 definition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거든? 그럼 definition은 뭐야? 그냥 이름 붙이는 거야. 이런 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의 성질을 얘기를 할 건데 그 도형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를 잡아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 그게 정의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정의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도형의 대표적인 성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적인 성질을 설명해 주는 것. 이걸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요.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냐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지면 안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이런 애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수학자들끼리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거라서 그냥 약속을 우리가 약속했는데 왜? 이러지 않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것처럼 이 정의는 그냥 받아들여져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존재.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에다 토대하진 않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의에 토대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성질은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얘가 이래서 이러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라고 했을 때 나오게 되는 특징들이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도형의 특징들을 얘기해 주는 게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도형의 특징들을 얘기해 주는 게 성질이라서 이 특징들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왜 그런지를 보여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성질에는 뭐가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질문. 그러니까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증명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세 번째 증명이라는 단어도 존재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요 증명은 그냥 이거예요. Y에 대한 대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기게 되는 질문 Y에 대한 대답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도형의 특징은 대답이 됐기 때문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증명이 안 됐으면 얘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확실하게 드러났으니까 그냥 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누구냐? 라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얘네들. 그래서 정의와 성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의와 성질을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사용 가능.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막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대표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고 그걸 누구한테 우리가 한정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냐면 이 친구. 이등변 삼각형한테 한정해서 우리가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은. 알겠습니까?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친구를 저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다 대표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잘 봐. 내용은 안 어려워. 니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내가 얘기할 거야 지금부터. 그래도 왜? 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이 증명할 때 필요한 게 니네 1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에요. 그거는 기억나지? 쎄쎄쎄랑 아싸랑 차마 얘기는 못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히려 왔죠요. 짜스 뭐 맞잖아. 짜스 맞잖아요. 응? 요 세 개 기억나지? 왜? 왜? 강렬했어 오늘? 오늘 좀 강렬했어? 이리 왔죠요. 이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똑같잖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성질 증명할 때 저거 좀 많이 쓸 거예요 오늘. 기억 안 나면 이따가 성질 증명할 때 얘기하시고.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가볍게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지? 서준이 기억나지? 저 정도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러면은 출발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 과정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증명하고 싶은 건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은요. 일단 정의부터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리면 되는데 그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싸잡아서 우리는 다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을 건데 그럼 그 대표적인 특징을 바로 뭐로 잡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얘 이름을 생각해봐. 이 등변이잖아. 그럼 이거 등은 같을 등자의 변은 변변자야. 그럼 여기 앞에 있는 2는 숫자 2예요. 그럼 몇 개의 변이 같은 거겠어? 2개의 변이 아무거나 같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2개의 변이 있을 건데 그 2개의 변에 뭐가 같기만 하면 되냐면 길이가 같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이 2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싸잡아서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끄덕끄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 그림을 그려서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냥 단순한 거야. 이게 뭐밖에 안 되는 거냐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그림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표적인 특징.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은 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얘는 증명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 이제부터 증명하려고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부터 증명하려고 하니까 잘 정리하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리해, 라유라. 정리하면서 오라고. 나중에 이거 쓸 시간 안 줄 거라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쓰면서 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여기서 쓰면서 와. 어차피 내가 개념 한 번 더 정리해 주잖아, 책으로. 그쵸? 여기까지는요? 한 번 더 책으로 정리해 주니까 여기는 좀 쓰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가볍게 정리 좀 해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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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이야. 그냥 단순하게. 이등변 삼각형 그냥 이 그림이야. 각이 같다는 아니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니네 수행평가에서 정의를 쓰시오. 이거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2학기 중간고사에서 수행평가, 중간고사 범위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야. 정의와 성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정의에 성질 쓰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다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의에 성질 쓰는 애들 되게 많아. 다 틀려. 정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럼으로써 나오게 되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성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 그게 바로 누구니? 라고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성질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서로 같은 두 변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각도계 있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지금부터 A, 여기를 내가 B라고 얘기를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A, 여기를 B라고 잡아줬을 때 첫 번째 나는 누구랑 누가 같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각 A랑 여기 있는 각 B가 그래서 같다. 이게 첫 번째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끄덕끄덕끄덕.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건 니네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알고 있는 사실일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질은 이건 초등학교 때 안 배우는데 어떤 성질도 있냐면 내가 여기에서 그러면 유일하게 같은 각이 아니에요 라고 주어져 있는 요 점이 있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이 점에서부터 밑변에 내가 지금부터 선을 내릴 거야. 밑변을 향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밑변을 향해 내린 선분이 있을 건데 이 밑변을 향해 내린 이 보라색 선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은 두 개의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여기는 얘 밑변과 90도로 만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변과 90도로 만나면서 동시에 어떤 특징까지 가지고 있냐면 여기 얘네 두 변의 길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여기는 요 두 변의 길이를 각각 몇 등분한다라는 것도 특징이냐면 2등분한다라는 게 특징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B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거예요. 하나의 각에서 밑변에 내린 선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하나의 각인데 이 하나의 각은 어떤 각이냐면 유일하게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는 각이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야. 이 하나의 각은 다른 각도를 갖는 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각도를 갖는 각. 그래서 이 다른 각도를 갖는 이 각은요. 이 유일한 각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요 하나의 각에서 밑변에 내린 선이거든요. 그래서 밑변에 내린 선이 있을 건데 이 밑변에 내린 선은 그 밑변을 어떻게 한다라는 게 특징이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밑변을 어떻게 한다는 게 특징이냐면 이 빨간색이 중요해요. 그때 여기 밑변에 내린 선은 요 밑변의 길이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주시기만 하면은 되냐면은요. 그때 그 밑변의 길이를 우리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특징. 그게 바로 수직 이등분한다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수직 이등분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돼야 돼? 왜? 라는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두 가지는 증명이 되면 그때부터 막 갖다 써도 돼요. 실제 뒤에서 문제 풀 때는 내가 그냥 증명됐으니까 그냥 써 라고 얘기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막 갖다 써도 되는 건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증명해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증명하는 거 지금부터 잘 정리하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요. 증명 하나로 끝납니다. 사실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증명 하나로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증명 하나로 다 끝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증명. 왜 이렇게 되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왜 이 친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니? 라고 하면은 요렇게 해서 내가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변과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애의 대표적인 정의니까 그럼 정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난 여기 있는 요 하나의 점을 잡아요. 그때 난 여기 있는 하나의 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밑변에 선을 내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선을 내림으로써 만들어지게 되는 이 삼각형 두 개가 있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삼각형 두 개가 아주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특징만 딱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내가 여기 있는 노란색 선이라는 것 자체에 내가 하나의 조건을 추가하면 돼. 그 하나의 조건이 바로 뭐냐? 라고 한다면 여기 체크. 이 노란색에 대한 하나의 조건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이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거 증명을 할 때 내가 여기 있는 노란색 선에서 인정하고자 가는 게 바로 뭐냐? 이등분선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등분선으로 잡아주게 되면 그럼 이등분선의 가장 큰 특징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각도를 똑같이 이등분한다는 특징은 같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등분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각과 여기 있었던 요 각이 서로 같게 돼요. 끄덕끄덕끄덕.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 점들을 하나씩 잡아서 나는 여기 있는 거를 A로, 여기를 내가 지금부터 B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C로, 그 다음에 여기를 D로 잡아줬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 노란색 선으로 인해서 잘리게 되는 여기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있을 거야. 그때 있는 여기 있는 연두색과 여기 있었던 얘 주황색 얘네들한테 집중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쟤네들의 특징만 지금부터 살펴볼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는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났지. 일단 AD의 길이가 공통이야 공통이 아니야? 공통. 다시 뭐야? 한 변의 길이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양변의 길이도 같아요 달라요? 같아. 그건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거야. 그럼 두 변의 길이가 같았어. 삼각형이 합동이 되고 싶으면 꼭지각, 그 뭐지? 끼인각. 얘만 같으면 되죠. 유일하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끼인각이 같으면 된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봤더니 이미 얘가 뭐야? 이등분이야. 그러니까 뭐야? 각이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두 변의 길이와 거기 끼어있는 각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얘가 증명이 돼버렸어요. 얘가 합동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봤더니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삼각형 ABD와 내가 또 증명하고자 했던 ACD가 있는데 얘네들은 대놓고 합동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왜 합동이야? 그러면 얘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같거든. 그걸 우린 무슨 합동이라 그러니까? 자, 콜라. 세 개 중 하나야. 뭐야? 그걸 SAS라고 그러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S가 변이에요. 변 두 개. A가 앵글이야. 각 하나야. 그러니까 변 두 개, 각 하나가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SAS 합동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나머지 두 각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 변의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된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증명이 됐어요. 끄덕끄덕끄덕.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또 증명이 된 게 뭐야? 여기 B랑 C의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이것도 증명이 된 거야. 다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라율이 여기까지 증명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마지막 라율이 얘도 크기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러니까? 같아야 돼. 둘이. 근데 180을 나란히 둘이 나눠 가져야 되지. 그럼 몇 도씩 나눠 가져야 돼? 90씩 나눠 가져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180을 나란히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또 90도씩 나눠 가질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야? A, B 증명 다 끝난 거야. 그래서 뭐야? 같은 변의 길이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각의 크기는 똑같다. 1번 증명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린 선이 있을 건데 이 선은 반드시 밑변에 내린 선이 밑변의 길이를 수직 이등분한다. 직각으로 만났고 이등분했으니까 증명된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만 이걸 하려면 이등분선으로 한정해줘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등분선으로 한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이등분선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도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나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내고 싶으면 적어도 뭘 보여주면 되냐면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걸 보여줘라. 이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성질 잡아서 마지막으로 연결해주세요. 링크 잡아.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라스트 찬스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성질을 보여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성질을 통해서 연결해야 되는 게 여기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통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의 성립 조건까지는 잡아줘야 하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용 전체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은 이거 가지고만 문제를 드립다 풀 거예요. 개념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분 정도 더 줄 테니까 아직 정리 안 한 사람들은 정리 다 마무리하시고 다 한 사람들은 형광펜 들고 개념책 4쪽으로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밑줄 긋게. 오케이? 이걸 원래 말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갔다 와. 이걸 말로 써야 돼.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의 선분의 길이가 같고요. 여기 있는 얘 각의 크기도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공통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SAS 합동이에요. 이렇게 써야 돼. 됐죠? 난 그걸 그림으로 그냥 보여준 거고. 이거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선생님이 얘 뭐야? 네가 아인슈타인이야? 하면서 틀려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내가 나중에 학기 시작하고 유형연습 들어가면 그거 빈칸 채우는 문제 있거든? 그 빈칸 채우는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알겠지? 자, 다 정리했냐? 다 정리했어요. 여기까지? 확실히 내용이 많이 추상적이죠? 1학기 때랑 많이 달라지지? 그치? 그래서 1학기 때랑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내가 잘 알고 넘어가라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나 원망하지 말고 자, 교재 4쪽 가겠습니다. 밑줄만 긋고 가자. 알겠지? 설명할 게 없어. 다 했어 이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키워드 핵심만 잡고 가자면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어떤 아이들을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나요? 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자, 밑줄, 형광펜 들고 밑줄을 긋습니다. 지금부터 밑줄만 잘 그어주세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니? 하이! 저예요. 밑줄,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게 키워드 끝. 됐습니까? 밑줄 그으면서 와. 그래서 4쪽에 밑줄 그으면서 그을 때 그으면서 오시면 돼요. 이미 그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그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게 키워드니까. 그래서 여기만 밑줄 그으면 되고 밑에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성질은 바로 별표. 아까 증명은 다 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시고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5쪽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그거랑도 연결되니까 그거 알고 넘어가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쪽에 있는 내용은 내가 그 문제 들어가면 설명하겠습니다. 뒤로. 그래서 대표형 1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6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6쪽 문제로 가시게 되면은 지금부터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봐. 아니구나. 8쪽이구나. 미안해. 8쪽으로 바로 가시게 되면은 지금부터 빈칸 채우겠습니다. 증명이 나오잖아. 이렇게 써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바로 나오네. 개꿀.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되고 증명은 실제로 이렇게만 보여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푸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이런 문제 나오잖아. 이거는 같이 쓰면서 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그냥 같이 쓰면서 와. 알겠지? 여기까지는. 여기는 같이 쓰면서 오시면 되는 거. 자, 얘네들은 그냥 박스 읽기요. 박스 읽기.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냥 박스를 잘 읽어. 왜? 박스가 니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니네 수학 문제집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문제지야 해설지야. 니네 해설지 좋아해? 문제지 좋아해? 구라치고 있네. 해설지 좋아하잖아. 해설지. 야, 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해설지 그렇게 많이 뺏겼는데. 해설지 좋아하잖아요. 해설지. 난 심지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설지를 뺏겼어요. 엄마한테 걸려서 뒤지게 맞았지만. 그래서 해설지 뺏기는 거 좋아하잖아. 왜? 숙제 시간 단축도 되고. 근데요, 이건 진짜 해설지예요. 이게 다야. 그럼 뭐야? 읽어. 니네 답지 읽듯이. 쭉 읽다 보면은 중간에 비는 게 생겨. 그럼 그것만 찾아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보자. 그러면은 AB랑 AC랑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에서 우리는 가게의 이등분선과 여기 있는 BC의 교점 D를 잡았을 때 나는 여기 삼각형 두 개에서 살펴보겠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부터 얘기하는 거야. 누구랑 같은 거 찾으라 그랬냐면 선분 AB.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얘랑 같은 거 찾아봐. 선분 누구야? AC야. 그럼 가는 뭐야? AC야. 이렇게 읽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 B랑 같은 거 찾아. 그게 가니까. 근데 가는 보니까 그럼 얘는 AC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다 같이 얘기해보자. 각 BAT예요. 즉 여기입니다. 내가 흰색으로 표시한 여기 각. 그럼 얘랑 같은 데 찾아봐. 어디야? 오케이, 좋았어. 그럼 나 뭐야? 이렇게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각 CAD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인 건 겹치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선 찾으래요. 누굽니까? AD가 다 같이 가지고 있죠. 다 AD.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치? 여기를 같이 갔잖아. AD가.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는 AD.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 아까 보여줬다시피 변 두 개 끼인 각이 같은 합동이에요. 이걸 락 채우면 돼. 무슨 합동? 그치. 그래서 이거 SAS.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랑 같은 각 찾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쟤랑 같은 각이 각 누구예요? C예요. 그래서 마가 각 C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고 유제 1번 하고 쉬자. 알겠습니까? 유제 1번 해보세요.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적지 말고 알겠지? 여기서부터는 너네들이 스스로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 알겠죠? 시험 문제 이거 나오죠? 어디가 좋아하냐?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청라회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청라회원은 이거 좋아해요. 실제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찾으면 돼. 그냥 진짜 얘네들이 같은가? 그거부터 보면 돼. 그러려면 여기 그림부터 완성해 주는 게 좋아? 아니면 안 좋아? 이런 문제들을 볼 때는 그림 완성하는 게 좋아? 안 좋아? 많이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림을 먼저 완성해 보면서 우리는 바로 얘기합니다. 얘가 지금 현재 이등변 삼각형이고 AB랑 AC 길이가 똑같답니다. 고로 얘랑 지금 이제 같은 각도 자연스럽게 찾아주는 게 기본 소양이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같은 각을 찾아보세요. A 말고 누구랑 누가 또 똑같습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있었던 B랑 여기 있는 C는 똑같아야 됩니다. 끄덕끄덕끄덕. 그쵸? 그러니까 몇 번 끝? 몇 번 끝? 1번 증명 끝. 1번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는 거야. 하나씩. 라유라 미리 풀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내가 미리 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거 답 냈던데. 내가 아예 내지 말라 그랬지. 잘 봐 지금. 이따 시간 줄 때 하고.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체크하실 건 여기 있는 이 선이죠. 그럼 이 선과 여기 있는 요 선은 현재 몇 도로 만나고 있다는 건 당연히 보여줄 수 있는 사실이야. 같이 얘기하면서 와봐. 그치? 얘네 90도로 만나지. 그러니까 2번 수직이다. 설명하고 있네요. 요거 교통법규. 그쵸? 여기 교통법규 모양은 누가 봐도 수직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그래서 얘는 맞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으로써 나오게 되는 내용, 여기 있는 BD랑 여기 있는 CD의 길이는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3번 똑같아요.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럼 4번. 얘네들의 길이가 같나요? 그건 아직 증명이 안 됐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은 4번. 그래서 5번은 저 두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성질에서만 증명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분 될 테니까 유지 2번까지 해봐.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3분 줄게요. 저번 이거 녹음했었어야 되는데 마이크를 켰었어야 되는데 마이크를 안 켰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야, 온몸 비틀게 하지 말고 잘 봐. 진짜 온몸 비틀게 알고 있어. 자, 3번 가볼까요? 이런 문제부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얘는 5점짜리일까 4점짜리일까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4점짜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림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은요. 이거 해시태그 하나 달아드릴게요. 이런 문제 나오잖아. 3번부터 쭉 나오잖아. 해시태그 달아줘. 이거 이름 뭐야?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그냥 진짜 단계만 잘 잡아주시기만 하면은 문제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서 그냥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살펴가는 건데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뭘 찾아내는 것이 특징이냐면 니네 지금 배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밖에 없어요? 이등변. 그럼 얘네 분명히 이등변 되는 거 줄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하나씩 체크해.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부터 생각할 거냐면 이거야. 1번 이등변 삼각형을 점점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이등변 삼각형 찾기.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해 주기만 하면은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 두 개라는 걸 알아야 돼? 이 그림은요. 하나야 두 개야? 두 개라는 걸 알아야 돼. 왜 두 개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적어놓고 펜 내려놓고 봐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왜 두 개라는 게 드러나냐면 첫 번째부터 잘 봐. 하나는 대놓고 주긴 주거든. 누가? 이거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주고 있거든. 끄덕끄덕끄덕.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인 건 알아요. 근데 문제에서 어떤 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주어졌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정도는 체킹을 해야 돼. 여기는 A, B, C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줬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도 이등변인데 잠깐만요. 저 여기 전체로 잡아주게 되는 연두색도 있어요. 근데 이 연두색도 이등변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연두색도 이등변이니까 그럼 뭐야? 하나씩 뜯어보는 거야. 그럼 하나씩 뜯어서 가게 되면 우리는 여기 주황색에서는 아주 대놓고 주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IM 65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얘네들의 길이가 같다야.
그럼 각 누구의 크기도 바로 알 수 있다요? D가 똑같이 몇 도라는 것도 알 수 있다? 65도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B, 여기 일부죠. X를 제외한 일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X를 제외한 일부도 몇 도가 된다라는 게 바로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치, 얘가 50도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연두색도 이등변이라 그랬어. 됐어요? 그리고 AB랑 AC가 길이가 아예 똑같대.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아하! 하나 더 나오는군요. 어떤 거요? 얘랑 같은 애가 또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65도랑 같은 애가 또 누구예요? 50이 아니면 50 더하기 X예요? 그치? B 전체 좋았어. 50 더하기 X가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증명할 포인트 끝났네. 바로 뭐야? X 찾으려면 얘네들이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끄덕끄덕끄덕.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는 순간 에헤헤헤헤 하는 거야. X 더하기 50과 65가 같다. 그래서 하면 돼. 정답 15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예제3, 유제3 두 개. 다 합쳐서 3분 30초면 충분하죠? 3분 30초 동안 풀어봅니다.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똑같이 갈 거야. 마찬가지 뭐야? 이 문제도 똑같아요. 전략 똑같아. 스텝 바이 스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3번은 이등변 삼각형을 같은 삼각형 내에서 숨겨둔 거라고 생각한다면 4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오히려 좀 대놓고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다만 여기서 하나는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정리해놓고 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전략. 두 번째 해시태그. 얘를 좀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1 때 배워요. 그 중1 때 배웠던 뭐랑 뭐 사이의 관계냐면, 이거 정리해놔.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이 있을 건데, 이 내각과 외각의 성질, 이거는 좀 여러분들 정리 좀 해놓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한 내각과 한 외각이 있을 건데 얘네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성질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주면서 보면 좋겠는데, 그럼 어떤 성질인데요? 라고 하면 이런 성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진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우리는 이거를 기억을 해봐야 돼. 우린 여기 있었던 얘가 내 각이잖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내가 x라고 잡으면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얘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외곽 여기가 있을 건데, 그럼 얘 크기도 구할 수 있어? 아니면 없어? 여기 크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 크기를 구해봐. 얘는 못 빼기 뭐예요? 그치, 얘가 180 빼기 x인데 이 180 빼기 x라고 주어진 여기 있는 요 외곽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80 빼기 x라고 주어져 있는 요 외곽은 여기 삼각형의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같을 수밖에 없지. 왜? 얘네들도 다 더하면 180도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180 빼기 x를 한 게 얘네들을 더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180 빼기 x는 a 더하기 b랑 같다. 정리 좀 잘 해놓고 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개념도 정리 안 해도 돼. 책에다 정리해도 돼, 이건. 1학년 때 배운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이 문제는 완전 개꿀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알겠죠? 1학년 때 배웠던 문제야. 그래서 잘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정리 잘 해놓고. 자, 정리 다 했으면 펜 내려놓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정리 잘하면 돼. 알겠죠? 자, 정리 다 했으면 보세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씩 찾으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여기서부터 봐. 우리는 AB랑 AC의 크기가 같대요. 아하. 그러면 저는 여기 이렇게 주어지겠군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여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노란색부터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럼 노란색에서 여기가 30이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몇 도가 될 거라서. 30이니까 여기 있는 X는 이 노란색 삼각형의 한 외곽이라고 봐도 돼? 아니면 안 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몇 도가 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치? X 그래서 60도. 끄덕끄덕끄덕.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 60도 끝났고 다시 봤더니 이 빨간색 도 지금 현재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지. 그럼 여기 있는 얘랑 같은 각을 찾을 수 있는 거지. 편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가 각 누구랑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표현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치? 각 D랑 똑같다라는 것도 잡아주면 되니까 여기가 똑같이 X가 된다는 게 드러나.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즉, 네 이름 60이에요. 그럼 이거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Y는 얘네들 더한 거랑 같습니다. 끄덕끄덕끄덕.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Y는 30과 60을 더해주면 됩니다. 정답 몇 도입니까? 그래서 정답은 90도입니다. 끝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힘으로 두 개를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예제 4, 유제 4. 지금 현재 3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시작.
5번 같은 문제들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문자를 100% 활용하면 편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문자 활용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예제 5번은 문자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자 활용해서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 이게 좀 편하니까 좀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좀 여러모로 많이 편해요.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잘 체크를 하면서 오게 되면 사실은 바로 드러납니다. 왜? 일단 문제를 읽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몇 개를 줬어요? 2개를 줬어. 삼각형 누구랑 삼각형 누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지금 이 그림만 보면 ABC랑 또 CDB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끄덕끄덕끄덕.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애랑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애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연결을 해보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갖겠답니다. 그럼 내가 여기를 현재 x는 8였으니까 y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y랑 똑같은 애를 찾아보세요. 어디일까요? 저거 A, B, 저거 D 얘기하는 순간 그건 혼날 준비하시고요.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같은 거 하나 더 찾아봐. 어디에요? 여기 있는 요 단순하게 주어져 있는 D. 이게 현재 y죠. 똑같이.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친구를 찾는 게 관건이 되어야 돼. 우리는 어차피 x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이 여기 연두의 삼각형을 보면 알겠거든. 얘는 못 빼기 뭐라는 거? 그치? 180 빼기 2y라는 걸 알겠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보자. 근데 여기 있는 얘가 y라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자연스럽게 여기는 같은 각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y가 될 수밖에 없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하나가 2y라는 거 드러나요? 아니면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상황에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2y랑 같은 게 하나 더 있지.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노란색 삼각형에서 드러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노란색 삼각형에서 들어가는 2y를 하나 더 찾아봐. 각 누구예요? 전체? 아니면 ACB? ACB가 2y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전체로 하면 x까지 포함한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2y였던 거고 여기 있었던 보라색으로 표현한 180-2y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제로 얘는 누구랑 누구를 더한 거랑 같았냐면 여기는 x랑 2y를 더한 거랑 같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뭐야? 우리는 x 찾는 거거든. 맞지? 그럼 2y만 넘기면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식으로 구하게 되면 따라서 x는 그냥 180에서 몇 y 빼주면 되냐면 2y 빼기 2y니까 4y 빼주면 되겠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4y는 잘 보니까 뭐야? 라고 하면은 여기 이 두 각의 합이 4y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한 게 4y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4y를 나는 여기 있는 요 180에서 찾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해돼?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가 4y가 되는데 이 4y는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얘가 180에서 51을 빼줘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80에서 51을 빼주면 되니까 얘가 128이 되니까 고로 180에서 128 빼준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문자를 이용해서 풀면. 근데 내가 문자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왜 보여주냐면 아까 있었던 그 유제 4번 있죠. 유제 4번. 아까 여러분들이 풀었던. 아까 풀었던 거. 방금 풀었던 거. 여기 이렇게 해서 얘 이렇게 주고 여기 외곽 하나 주고 여기 궁금해하는 거. 그 문제는 이렇게 얘처럼 문자를 이용해서 풀면은 식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어? 여기가 50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 이 삼각형에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요 흰색에서 4y는? 4y는 여기서 얘네들을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4y를 구하려면 180에서 얘를 빼야 나오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 4y가 그렇게 해서 180에서 50이 빼서 나오게 된 128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국 답은 180에서 128을 빼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180에서 128을 빼준 게 정답이니까 정답은 52도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준 거는 얘 때문이라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 있는 도형 문제들을 풀 때 조금 이제 거부가 같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문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자는 마음껏 사용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자는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고, 솔직히 얘기할까? 이 문제는 이거보다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게 봐봐. 그냥 진짜 단순하게 봐봐. 내가 이걸 애초에 문자로 접근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푼 거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잘 봐. 잘 봐. 이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문자로 풀어준 건 아까 내가 보여준 예제 4번 때문에 일부러 문자로 풀어드린 거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냐면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쪼개는 게 가장 안전하기는 해요. 끄덕끄덕끄덕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내가 여기 52도라는 게 나오면 여기 각도 하나 정도 나올 거거든. 그럼 이 각도 하나는 180에서 그냥 얼마 빼주면 되냐면 52를 빼. 근데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라며. 그럼 얘네들의 가격 크기는 서로 같을 거니까 아니면 다를 거니까? 같을 거니까 그래서 얘를 절반으로 나눠준 게 여기 하나야. 끄덕끄덕끄덕.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주게 되면 180에서 52를 빼준 게 128이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128의 절반이 된다라는 것이 나와서 얘 하나는 64도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각도를 주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여기가 64도고 여기도 지금 이제 똑같이 보니까 얘도 64도였던 친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이 동그라미 두 개로 나눠 가졌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요 각도 하나는 얘 64도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눈 애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64를 반으로 나누면 얘 하나는 또 몇 도가 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그치. 얘가 이제 32도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얘도 지금 이제 32도가 된다라는 게 나타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32, 여기 32.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잡아주게 된 여기 있는 보라색 이것도 삼각형이거든. 특히 이등변 삼각형. 끝이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80에서 빼주면 우리가 원했던 x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 이 문제는 이게 더 빠르지. 문자 쓰는 것보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문자는 아까 내가 일부러 유제 4번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너네가 문자를 잘 활용을 안 하려고 하시길래.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자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으라고. 알겠지? 유제 4번이요? 그래서 유제 4번은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니네가 이렇게 풀었으면 편해요. 오늘 숙제는 프린트를 줄 건데 그 숙제 프린트에 이거 연습하는 거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보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유제 4번을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인 거야. 근데 니네 문자 이용해서 푼 애들이 거의 없어요.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요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105도잖아. 그치? 나는 여기 있는 요 길이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라는 게 주어졌고 여기가 x라는 게 주어졌으면 오히려 그냥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안전하냐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얘를 역으로 추산하기에는 귀찮아요. 그치? 반대로 가면은 나누고 뭔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되게 짜증나고 별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 x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얘랑 같은 값들을 더 빌드업 쌓듯이 쌓아가겠다고 생각하면 편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빌드업 쌓듯이 쌓아가니까 여기랑 같은 각이 누구겠어? 얘지. 그럼 여기가 x랑 같으면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몇 i가 되는 게 드러나게 되면 이치 여기 EX가 되는 게 드러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몇 X가 돼버리니 2X가 돼버리니 여기 있는 105도는 요 전체 이 삼각형에 대한 외곽이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 105도는 얘네들을 더한 거랑 같은 거겠지. 그래서 얘가 3X랑 같다라는 거 주어주게 되면은 금방 찾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뭐 Y라는 문자를 쓸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문자를 너무 등한시하는데 얘 서운해해. 문자 서운해 안 써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많이 써먹으세요. 알겠죠? 그럼 알겠지? 이거 감안하면서 예제 5, 유제 5 풀어봅니다.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잠깐만 보시면 그쵸? 뭐 적을 것도 없고 빗줄 그을 것도 없고 그냥 이건데 그냥 이등변 삼각형 되고 싶으면 네모만 쳐놔. 그냥 뭐만 같으면 돼. 밑줄 아니면 네모 그냥 이거야.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돼. 끝. 이건 이미 성질을 통해서 증명한 거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으면 무조건 싹 다 이등변 삼각형임을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이건 이미 성질을 통해서 증명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넘어가. 자, 그래서 대표 예제 6번. 얘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 그래서 니네가 오늘 내공 쌓기 1위 숙제가 안 나가는 거예요. 대신 교재는 하나는 나갈 거야. 몇 쪽이냐면 거기 7쪽. 7쪽은 숙제가 나갑니다. 7쪽은 풀어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체크 잘 해놓으시고 7쪽이랑 이거 16문제야. 알겠죠? 이거 16문제랑 7쪽이 숙제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걔네만 해오시면 됩니다. 안 많잖아? 하루 전날에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았어, 라율이? 여기 와서 저기 작업실에서 급하게 하지 말고 10분 안에. 알았어? 6쪽만 해오, 8쪽? 7쪽만 해오라고, 7쪽만. 그거랑 프린트라고. 종이 접기 안 해가지고 뒤에 어차피 못해. 알겠죠? 종이 접기 안 해서 어차피 못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는 누구랑 현재 3분의 길이가 똑같대요. 밑줄 AB, AC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개꿀. 바로 뭐 하면 돼? 여기 표시해주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 각각의 크기 하나씩은 찾아버릴 수가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등변 삼각형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여기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왜? 얘는 180에서 36을 뺀 거에 몇 분의 몇 가지 곱해준 거랑 같기 때문이에요. 그치. 이거 2분의 1 곱해준 거랑 똑같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80에서 36을 빼면 얘가 144니까 그 144의 절반이 여기 하나야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네? 얘 나눠봐. 몇 도? 그러니까 여기가? 72. 그치. 여기가 72도인데 잘 봐. 그럼 여기가 72도고 여기도 사실 원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72도지. 근데 얘를 현재 보게 되면 정확하게 반으로 쪼갰다며. 맞습니까? 그럼 여기를 반으로 쪼갰으니까 얘 하나가 몇 도가 된다라는 것도 다시 드러나게 되면서 그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36, 72. 아예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지. 전체랑. 그럼으로써 우리는 여기 각도를 찾을 수가 있게 돼. 얘 이름이 그래서 똑같이 몇 도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 노란색도 무슨 삼각형이 된다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이등변. 그러니까 BC랑 선분의 누가 같으면 돼요? 선분 BC랑 선분 누가 길이가 같으면 돼? 땡! BD가 길이가 같으면 돼요. 이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여기 BD의 길이가 같아야 돼. 즉 여기 있는 요 BC와 BD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가 몇 cm라는 게 드러나게 될 거니까 제일 첫 번째로 가보자. 이거 몇 cm야? 5cm니까 BD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채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가 36도고 얘도 똑같이 36도가 되는 거 드러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으로써 여기 있는 요 삼각형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AD랑 BD는 길이가 같을 거야? 아니면 다를 거야? 같을 수밖에 없다가 결론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부터 찾고 얘를 찾았어야지. 그래서 얘부터 찾고 얘 찾아주니까 정답도 그래서 똑같이 몇 cm가 된다라는 게 드러나? 5cm라는 게 드러나. 그러니까 니네가 답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진 않아. 근데 왜 그런지는 알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제대로 알고 넘어가라는 거야. 얘하고 유적분하고 끝내겠습니다. 풀어보시죠.